네,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 추천 하나 해 드리려고 하다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도 있는데 그걸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그것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은 2024 타경 553314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이 현대 아파트고 501동 뭐 6층 이렇게 돼 있는데 흔히들 여기를 현대 14차 아파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84.917제곱미터, 25.687평,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두 분이 공유로 돼 있고 감정가는 3억 100만 원. 한번 유찰돼서 30% 저감된 가격 2억 1,070만 원. 입찰 기일은 2025년 7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건 없어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배군역 앞쪽으로 현대 1차와 현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2단지 끝자락 쪽에 이게 현대 14차라고 해가지고 95세대 딱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도 대정초등학교로 배정이 나고 바로 인근에 있고 이 주변으로는 뭐 상공남초등학교, 상공여자중학교 그리고 상공남중학교까지 다 학세권으로 그리고 부영공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죠. 여기 백운역까지 걸어가면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은 금방 백운역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향후에 좀 기대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현대 1단지하고 2단지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1단지만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에 현대 2단지도 어찌어찌 하다 시간이 지나면 통과되겠죠. 근데 이쪽은 별개의 아파트가 되는 거죠. 현대 14차, 그러니까 이 501동으로 되어 있는 이 본 물건은 별개의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현대 1, 2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할 때 여기는 따로 뭐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구 쪽을 보시면 여기가 단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 구축 아파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누가 뭐래도 주차가 너무 불편해요. 주차가 너무 불편한데 여긴 이 한동 501동만 이용하고 있고 이 앞뒤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을 때 앞뒤로 공간들이 있고 그 전체 세대가 95세대니까 어떻게 이중 주차를 좀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 도로가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고 그래도 다른 구축 아파트보다는 주차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501동의 2호 라인이고 2호 라인의 6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1호 라인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1호 라인 쪽에서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뷰가 엄청 좋은 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시내 쪽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창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볼 때 뭔가는 눈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데 이 1호 라인은 그 저층에서 봐서도 시야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6층, 이 중층인 6층 정도가 된다고 하면 1호 라인과 2호 라인은 딱히 앞쪽으로 건물이 걸리지 않고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많아요.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봐서 호가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면은 두 개 매물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에서 다 매물을 등록해 놓으셨는데요. 3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호가고 감정가도 3억 100만 원이면 호가나 감정가가 거의 동일시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84제곱미터보다 작은 평형이 나왔을 때 수리가 좀 돼 있다는 기준으로
한 2억 6,500 정도가 됩니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뭐 세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시는 분들이 이주 이사 계획이 없으시면 거래량은 당연히 없는 거고, 아무리 거래량이 없어도 빌라보다는 거래량이 무조건 많습니다. 예, 빌라보다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건물 등기 보시기 전에 건물 등기상 전부증명서 요약본을 한번 보시면은 2018년에 소유권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 2021년 3년 후에 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들어와 있죠.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캐피탈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근데 여기서 2023년 8월 14일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아내분이신 것 같은데 아내분한테 10분의 1이 증여가 됐어요. 원 소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맨 최초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이미 경매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전부 소멸하죠. 전부 소멸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각구 5번에 표시되어 있는 소유권 일부 이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물건도 추천 드릴 겸 이거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건물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셔야 돼요. 건물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거니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부터 보기 시작하시면 되죠. 2018년 10월 16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번 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됐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2023년 들어와 있죠. 이 가압류는 이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가압류는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하나,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이 부분이죠. 있고 5번에 표시되어 있는 소유권 일부 이전 2023년 7월 20일 증여로 10분의 1이 소유권이 일부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2번 그 원소유자, 그러니까 남편분 명의의 지분에 다시 또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이게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계속 갑구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나죠. 그리고 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이 하나가 돼 있고 그 뒤로 또 근저당권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증여가 됐습니다. 23년 7월 20일 날. 오케이, 증여된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을구로 가셔가지고 을구를 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여기서 또 근저당권 변경이 되죠. 보기 등기로. 그럼 이 순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7-2번으로 특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해가지고 아내분 명의로 근저당권이 변경이 됩니다. 근저당권이 변경이 돼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 소유자인 남편분이 아니고 아내분이 근저당권의 채무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채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10이라는 거를 남편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요약본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 남편분이 10이라는 거를 전부 가지고 계시다가 2023년도에 갑자기 1을 드리고 9만 가지고 있습니다. 9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채무자가 남편분에서 채무자가 변경이 됩니다. 이 아내분으로 변경이 돼. 그러면은 이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 모르시고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해서 모르시고 이걸 보셨을 때는 채무자도 바뀌었지. 그 다음에 소유권도 이전을 일부를 했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저당권은 지분에도 근저당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 집을 사시죠?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사셔가지고 아내분의 지분에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분에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매매를 했을 때 이 지분이 아닌 원소유자 한 분이 전부를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지분에도 할 수 있지만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는 건 이 부동산의 이 근저당권 효력이 이 부동산 전체에 미친다는 겁니다. 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이 됐다 내지는 근저당권의 지분이 이전이 됐다 한들 이 원래 설정되었던 이 근저당권은 아직도 여전히 이 부동산 전체에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더 헷갈리신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지분에도 설정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소유자가 A고 채무자가 B로 근저당권 설정이 예전에는 해줬어요. 근데 은행에서 요새 하지 않죠. 공동소유자라도 돼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자와 이 근저당권 채무자가 틀린 거를 이 소유자를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그냥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는 생각하실 게 원래 전체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면 그 후에 소유자 및 채무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부동산 전체에 미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소유권이 일부 이전됐다는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은 당연히 있을 뿐이지만 이게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이 경매가 낙찰됐을 때 이 낙찰자께서 인수해야 할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아무렇지도 않은 물건이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경매를 진행하시면 된다.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래됐고요. 한 40년 돼가고 있고 그리고 층수 중층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 이 뷰도 나쁘지 않은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세권이고 여기에서 도보 20분, 뭐 버스로 마을 버스 등을 이용했을 땐 5분이면 가죠. 매물 두 개밖에 없죠. 95세대에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갓진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근에 다 있고 대형 마트도 존재하고 역 존재하고 지금 대출 규제가 어마무시하게 묶였죠. 이 주택은 대출 받아 사지 말라는 거예요. 현찰 2억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많지 않으시죠. 여력 되시면 이거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나쁘지 않은 물건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 입찰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독 좀 부탁드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